안녕하세요. 데일리 풋볼입니다. 오늘 저녁 드디어 대한민국과 호주의 A매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손흥민, 이승우, 황희찬, 김민재, 김승규, 조현우 등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모두 소집됐죠. 반면 호주는 사실상 2군으로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호주의 아놀드 감독은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젊은 선수들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죠. 호주 대표팀의 핵심 선수인 매튜 라이언, 에런 무이, 매튜 레키 등은 유럽 시즌 종료 휴식을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대표팀도 테스트할 선수를 선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번 국내 평가전은 오는 9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입니다. 이번 평가전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최정예 선수들로밖에 구성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데일리 풋볼의 분석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내 평가전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평가전은 테스트의 성격보다는 국내 축구 팬들에게 현재 대표팀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경기입니다. 일종의 쇼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보통 테스트 성격의 평가전은 국외 평가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국외 평가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집 기간이 좀 길고 경기 시간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국내 언론이나 여론의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비공개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평가전은 보통 짧은 시간 안에 두 경기 정도를 치르기 때문에 테스트의 성향보다는 이제 선수들의 발맞춤, 전술적인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이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구상해 왔던 것을 기존의 선수들을 통해 실현해 보는 것이죠. 따라서 호주와 이란으로 이어지는 2연전은 선수들을 테스트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나 현재 대표팀의 구성으로 봐서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둘째는 한국과 호주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의 스쿼드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물론 기성용 선수가 은퇴를 선언하고 해당 포지션에 필요한 선수가 있지만 현재 대표팀의 평균 연령은 25세 수준이고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스타와 그를 받쳐줄 수 있는 젊은 윙어들 그리고 기술적인 선수들도 충분히 있죠. 수비수들도 아시아권에서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골키퍼 포지션의 경우도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죠. 그리고 이강인, 백승호, 정우영 등 어린 자원들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발에서도 이정엽, 손준호, 김보경, 김태환 등이 승선했죠. 전혀 테스트적인 성격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선발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대표팀 상비군의 이름을 올리는 선수들도 모두 선발하지 못할 만큼 대표팀은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얼굴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선수들의 전술을 입혀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나 호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은퇴를 하거나 노쇠화되는 과정 중이고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선수들도 유럽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세대들은 더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호주 대표팀은 새로운 얼굴을 빨리 찾아야 돼요. 오늘 경기에서 제외된 자원들은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아요.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대표팀 스쿼드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와 한국의 상황은 현재 많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손흥민의 활용법입니다. 손흥민은 분명 세계 최상위 클래스의 공격수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 대표팀 내에서 쓰임이 확실하지 않죠. 손흥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손흥민의 최근 A매치 포지션을 보면 계속 변경되고 있어요. 또 전술적으로도 손흥민을 중심으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 전술과 포메이션도 안정적일 수가 없죠. 몇 경기 동안 살펴보면 손흥민은 센터 포워드, 좌우 윙,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다양한 자리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서 정확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죠. 따라서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윙어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것이 벤투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전임 감독들도 최종적으로는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죠. 오는 9월부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시작됩니다. 벤투는 아시아 예선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에서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하죠. 네 번째는 아시아 축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019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은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사실 경기를 세부적으로 보면
16강도 연장전 끝에 바레인을 상대로 승리했고 예선에서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축구 수준은 점점 향상되고 있어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동남아권을 비롯해서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축구 선수라는 것이 인기를 얻으면서 굉장히 많은 유소년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유소년 선수들이 많아지면 발전할 수밖에 없죠. 물론 아직까지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시아권에서는 최고 수준이지만 대표팀 경기력만큼은 아직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추격하는 사람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가전에서 우루과이, 콜롬비아 같은 축구 강국을 상대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겨야 할 상대들은 월드컵에서 만날까 말까한 우루과이, 콜롬비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계속 부딪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연전을 펼치는 이란과 호주전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대중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최근 들어서 대한축구협회가 팬서비스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기묘하게도 대표팀 성적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는데 대표팀에 대한 인기는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팀의 인기가 꼭 성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축구를 오래 본 사람들, 뭐랄까 전문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만큼 현재 대표팀의 인기는 전문성보다는 대중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스포츠 산업들이 원하는 3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대부터 20대, 여성, 신규 회원 유입이죠.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의 팬층이 딱 그렇습니다. 스포츠 산업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상황인 거죠. 따라서 현재 대표팀은 스타급 선수를 제외하거나 새로운 선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표는 벌써 다 매진이 됐고 축협은 대표팀 관련 상품과 멤버십을 팔고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표팀은 항상 최상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꼭 부정적인 일은 아니에요. 저는 축협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축협이 남자 축구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유소년, 여성 축구, 생활체육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미천이 바로 남자 국가대표팀 덕분이죠. 어찌됐든 지금 새로운 팬들이 유입이 되면서 축구판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종국에는 대한민국 축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구도 그랬잖아요. 대중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에 대한 반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이런 반박이 가능하겠다, 이런 반론이 가능하겠다 싶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대표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아 예선이 이제 곧 시작이 되고 이런 마지막 평가전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 재밌는 축구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하세요. 저도 오늘은 축구 보면서 느긋하게 금요일 밤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